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독서 시간 부족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권 독서편에 테마일 내용에 관한 문제 80에서 94쪽이랑요. 테마사 문제 푸는 순서를 잡아라. 점수가 달라진다. 233에서 24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독서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독서가 그 모의고사 전체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 문학보다 아니면 어떻게 업무의 화작보다 독서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일단 지문 해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모르는 지문이 등장하니까 모의고사 출제 기준은 문제 유형이거든요.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감으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푸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법은 일단은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문제 유형을 첫 번째 구분하시고 두 번째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활용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시면은 지문 해석이 한결 수월해져요. 그 독서는 특히 지금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그 글이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통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야지 지문 해석이 쉽고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우리가 좀 바꾸시면은 그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점수가 달라지는데 그건 이제 수업하면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국어는 항상 모르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출제 기준이 되지 않고요. 문제가 출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국어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늘 낯선 지문 출제이기 때문에 인문, 예술, 사회, 과학 그 기술 영역에서 지문이 선정되는데 범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정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의 구체적인 틀은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아는가,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가, 평가적으로 읽을 줄 아는가. 그럼 모든 글은 내용과 형식으로 그렇죠. 그죠? 내용을 아는가, 구조를 아는가, 그 독재 평가적으로 물 줄 아는가. 이게 바로 3점 유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문제 유형을 구분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질문의 의도를 알면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답을 할 수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묻는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고 푼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유형을 구분하는 거는 문제를 푸는 정확도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그동안 감으로 계속 열심히만 풀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가 뭘 문제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60점대 학생은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내용 파악하지 못하는 거고 70점대 학생들은 내용 문제는 다 맞는데 구조 문제를 틀리거나 보기 3점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그럼 내가 구조가 약하니까 구조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 학생들 중에서 글의 맥락상 단어와 문장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맥적음이에요. 단어와 문장의 맥락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글을 밑줄 그 흐름을 읽지 않고 그냥 그 밑줄 의 단어와 문장만 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문제점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 아, 나의 문제점을 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뭘 묻는지 구분하는 건 어떻게 돼? 매우 중요하니까 앞으로 반드시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내용에 관한 문제. 이제 독서는 보통 5, 6문단으로 출제가 되는데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돼? 골고루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문단 차원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바로 내용일치 문제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게 단어와 문장의 문맥적 의미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역, 니은 있는 건 어떻게 문맥적 의미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글 전체의 주제를 묻는 것도 있는데 이게 주제 찾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요즘에 많이 빠지는 적인데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실제 글의 주제나 제목을 파악하는 게 내용 파악의 최종 단계인데 이게 그 내용일치 문제나 어떻게 보기 3점이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 찾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유형을 이런 식으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단어 문장의 의미로 적절한 걸 요거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단어 문장의 의미를 질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글 전체 중심 내용을 어떻게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글은 당연히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겠죠. 형식은 글쓴이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이제 독서는 크게 논지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이라는 게, 일단 논지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말이나 그 글의 취지를 얘기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주장과 근거를 사용하는데 이를 논지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문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연역법, 기납법, 변증법 이걸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연역은 어떻게 돼? 주장이 앞에 위치하는 거고 기납은 어떻게 돼? 주장이 뒤에 위치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변증은 정반합의 개념인데 이건 이제 그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술 방식에는 보통 이제 이게 흔히 설명문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예를 드는 거, 비교 대상 간의 공통점, 대조 차이점, 분류 일정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눠주는 거, 분석은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거, 인간은 원인과 결과, 정의는 뜻을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1, 2문항으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유는 이제 과학기술이나 경제지문 대부분 설명문이고 질문 패턴이 다 유사해요. 과학기술은 분류 분석에 많이 쓰이고 경제는 정의 예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제를 따로 질문하기 패턴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이렇게 진술 방식의 개념과 논지전개 방식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주제통합지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리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조 문제는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인데 비판적 이해란 글쓴이의 입장에서 글을 평가적으로 볼 줄 아는 건데 이제 논설문에서는 비판적 영역이라고 보는 건데 자, 과학기술 지문 대부분 설명문이고 그죠? 이런 경우는 보기에 그림, 그래프, 사례 등이 나오는데 이를 일종의 예시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인문철학이나 사회 영역에서는 논중에 주된 글이 많은데 글쓴이의 견해를 어떻게 돼? 견해와 보기의 견해를 비교할 줄 아는 거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점도 이런 식으로 유형을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설명이 주된 글은 보기에서 예시나 그래프나 그림을 준다. 그 다음에 논설문일 경우에는 주장과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알기 위해서 보기에서 주장과 근거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문당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이제 순서가 이렇게 글의 구조 파악하고 내용일치 문제, 단어, 문장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요 구조 문제를 먼저 푸실 게 아니고 요 문제를 내용 문제를 먼저 푸시고 이 구조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보기 3점 문제는 최상위권 친구들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얘네를 일단 제끼시고 푸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전체 유형은 이런 식으로 구조하고 패턴화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문제 유형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내용 문제를 쉽게 빨리 푸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순서를 잡아야지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 시간에 하는 건데 자, 일단 내용 문제는 크게 내용일치 문제가 있어요. 문단 차원의 내용이고 문맥적 의미 문제는 세부적인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전체의 주제인데 이거는 요즘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일단은 요 내용일치 문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혹은 강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있는데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는 걸 일단 두고 일치하지 않는 거나 옳지 않은 것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 내용일치 문제는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선지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쉽게 풀려면은 지문을 읽기 전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능 국어는 항상 모르는 지문이 나오고 그럼 그 내용일치 문제에 딸린 선지들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는 사람과 정보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누가 더 지문 해석하기 유리해요? 당연히 알고 가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혹은 강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내용일치 문제인데 지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답 하나 빼고 나머지 4개 선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내용일치 문제 선지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대신에 눈으로 보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중요한 내용이 동글뱅이 치고 그죠? 그러니까 동글뱅이를 치면 어떻게 돼? 아,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구나 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가자는 얘기야. 예측을 하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죠. 그죠? 벌써 주어가 기점학이야. 그죠? 여기는 단백질 사고 채워가고 이건 이제
한 몇 년 전 그 모의고사 문제인데, 과학지 문제인데, 자, 이제 사고 체어가 혈전 교집 삼투압. 크게 기저막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단백질 사구체 여과가 된 사구체 여과가 두 개네,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기저막에 대한 설명이고 사구체 여과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라고 하시는 거야. 이 정보를 갖고 들어가자는 얘기지. 그럼 정리해주면은, 자, 이제 과학에서 생물 지문인데, 자, 1, 2번 선지는 기저막에 대한 거고, 3번과 4번 선지는 사구체 여과에 대한 거고, 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저막의 구조와 여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고, 사구체 여과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지문을 읽으면 되고, 5번은 질병 발생 시 혈장 교집 삼투압과 보먼 주머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중심으로 지문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주어가 플라톤이네. 그 다음에 그리스인, 그죠? 그럼 이거는 플라톤이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실세계에 생겨났다. 그 다음에 인간이 테크네를 통해 이데아를 파악한다. 그리스인들은 테크네가 신적 존재에 무관화됐다. 음악과 회화 창작 기원이 다르다. 근데 종교 행사에 행한 몸짓과 어떻게 언어 활동이 인간의 엔투시아모스를 이끈다라고 본다. 자, 그럼 정리해주면은 내용이 크게 플라톤과 그리스인의 견해지. 플라톤의 이데아가 무엇인지 테크네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읽으면 되고,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돼? 자, 신적 존재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지, 음악과 회화의 기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종교활동과 엔투시아모스가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뽑아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지문을 해석하는 시간도 굉장히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 다음에 이해력도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에 딸린 선지를 보면 지금처럼 두 내용으로 갈리니까 두 지문의 두 가지 중심화제를 축으로 해서 가이드를 한 지문을 해석하면 내용일치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20년 동안 수업하면서 내용일치 문제를 다 맞추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학생들이 내용일치 문제는 거의 안 틀리는데 내용일치 선지를 먼저 분석하고 지문 해석하는데 활용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안 틀려요. 특히 과학 지문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선지를 통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지문을 무엇을 중심으로 할지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문을 읽기 전 선지를 분석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문과 선지 연결이 쉽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 딸린 선지를 먼저 읽고 이 선지를 지문에 해석하는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도 없어지고 문제 푸는 시간도 전략되고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선지를 분석했다 해서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지문에 그 내용의 선지가 있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문을 요약하되 문제에서 파악한 선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요약하고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비문학은 지문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문에 똑같은 내용의 선지가 나온데도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아셔야 돼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왜? 일치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냥 풀어라. 그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푸셔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동영상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시간 분배, 그죠? 시간 안배를 잘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돼? 비문학 시간을 전략하는 것들, 그걸 연습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에서 시험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풀면 절대로 시간이 나올 수가 없고요. 지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야. 이제 푸는 순서 바꾸고 나서 등급 하나씩 올라간 친구들은 당연히 많았고, 심지어 지금, 한 20점씩 올린 친구도 있어요. 푸는 순서만 저기 했는데. 왜냐면은 그거는 그동안 감으로 풀다가 문제가 뭘 묻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20점까지 오른 건 완전히 좀 특이한 사례고 보통 5점에서 10점까지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풀면은 정확도가 또 달라지니까 그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내용 문제를 풀고 구조 문제를 풀고 이런 순서대로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문제 유형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내용을 파악해 주제를 알 수 있고 또 내용을 파악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구조를 파악해 보기 3점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이게 내용 문제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일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면 이게 서술상의 특징이 진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인데 요거를 구조화한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지 구조를 알 수 있는 거고, 구조를 하면 보기 3점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요 순서대로 풀어보시란 얘기예요. 그럼 실제 어떻게 8점에 10점씩 올라간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론적으로 풀면은 당연히 어떻게 문제에 대한 장악력도 올라가고 문제 푸는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모의고사 문제 유형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여기는 항상 이제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인데 요즘에 이제 요게 많이 빠졌는데 자, 요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니까 얘를 먼저 분석하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나 문장은 그 다음 문제, 이제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풀고, 보기를 풀고. 자, 그리고 1번 순서대로 풀었을 때는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를 풀려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답률도 올라가고. 근데 지문에 대한 정보 없이 지문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해석도 어렵고 힘들겠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 구조 문제를 따로, 모든 글은 내용과 형식이 같이 연결돼 있거든, 유기적으로. 그런데 따로따로 푸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구조 적으면 구조 문제가 쉽게 풀리고, 내용과 구조가 파악되는데 보기 문제를 풀면 보기 문제가 쉽게 풀리고,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많이 떨어져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아까처럼 뭐 많게는 10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바꿔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 푸는 정확도가 달라진다. 그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고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연습하는 문제를 유형을 다 써보고 그냥 그 푸는 순서를 한 번씩 매겨보란 얘기예요. 자, 이제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음이 문제. 이제 문맥적음은 단어나 문장의 세부적인 의미를 묻는 거고, 이제 요런 문제는 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 강문단의 중심 내용이니까 요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풀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끝나면은 구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얘기했죠. 지문을 읽기 전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나 문맥적 의미.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문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먼저 읽었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리 정보를 얻고서 지문을 뭘 중심으로 읽을지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되고, 보기 3점은 응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친구들, 특히 4, 5등급 친구들은 일단 여기 집착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나는 보기는 당분간 버린다. 왜냐하면 보기 3점이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한 지문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한 지문 버린 것보다 한 문제 버린 게 훨씬 더 나니까 우리는 당분간은 보기 3점은 안 푼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 되고 난 다음에 보기 문제를 풀면 풀 시간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자, 이제 이거 참고사항인데요. 내용일치 문제가 적절한 것은이고 문맥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의 경우는 뭘 먼저 풀어야 돼요? 당연히 얘를 먼저 풀면 안 되겠죠? 얘가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어떤 단어, 니은, 어떤 문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의 경우는 지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과학이나 경제에서는 이 문맥적음 형태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가 2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랑 보기 3점인데 당연히 보기 문제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보기는 단순히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보기 3점은 지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응용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보기랑 보기 3점 중에 얘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푼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나 그 보기 3점에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문의 그림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에서 지문에 있는 그림은 무조건 지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고 그림을 먼저 분석해서 지문이랑 어떻게 같이 해석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림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림이 지문에 대한 정보니까 그림을 잘 보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건데, 자, 이제 볼게요. 문제는 보기 3점에도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지문이나 보기의 글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진술 방식 문제 이런 순서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그림을 먼저 보시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림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게 그 진술 방식이거든요. 다음 중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이런 것들. 전개 방식은 구조, 그죠? 구조 묻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이네. 그럼 푸는 순서를 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4번 미음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거. 그럼 여기서는 얘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죠? 얘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를 풀고. 그 다음에 구조를 풀고 그 다음에 얘를 풀면 되겠죠. 그죠? 보기 3점.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자, 문맥적 의미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풀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풀면은, 내용일치 문제가 3번과 4번 문맥적 의미 형태로 출제됐는데, 3번 적절한 것은이고,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이럴 경우 4번 문제 선지를 먼저 읽고,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4번을 푼 다음에 3번을 푸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구조 풀고, 2번에 보기 3점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지문 한번 푸는 순서 잡아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럼 이제 이건 내용일치 문제니까 얘를 먼저 봐주면 되겠네. 자, 이제 보기는 전정한 반사의 과정을 도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얘는 3점인데, 3점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관련 기관, 전정 기관, 신경, 눈돌림 안구, 안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지문의 내용을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도식화시킨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읽으면서 내용일치 문제로 간주하면 되는 거야. 3점인데.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3점이 내용일치 문제랑 유사한 경우, 응용 문제가 별로 없고, 내용일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3점이라 하더라도 요거 풀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적절한 것은이죠. 그러니까 복이고, 이제 예시가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푸는 순서는 얘는 이제 단어뜻 이런 건 사전적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면 돼요. 이거 나왔을 때마다 단어 뜻이니까 그냥 사전적 의미는 단어 뜻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왔을 때 그냥 어떻게 돼?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다 지문을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걸 풀어도 되고요. 자, 푸는 순서는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이건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보통 과학 기술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럼 보면은 내용일치, 내용 파악, 그 다음에 이 보기 문제 둘 다 내용 파악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이제 이렇게 보여야겠죠. 보기의 그림은 지문의 내용을 설명해 내온 것으로 지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함축하니까 그림도 눈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돼? 세부 정보 이런 것들 꼼꼼하게 분석하시라는 얘기고 사전적 의미는 그냥 어떻게 돼? 기본적인 뜻 파악해 주는 문제니까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그때그때 어떻게 돼? 다 풀거나 아니면 어떻게 맨 뒤로 빼서 푸는 경우. 그죠? 근데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각자. 자, 그 다음 경제 한번 볼게요. 자, 윗글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그럼 이거는 뭐, 한계 비용에 대한 소비자 잉여 관계,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관계. 그럼 이건 내용일치 문제니까 얘를 당연히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사례니까 이건 어때? 문맥적 의미 문제 이런 게 기억, 니은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보기 3점이네. 그럼 얘는 무조건 뒤로 빼는 거지. 아니면은 4, 5등급 친구들은 얘를 풀지 말던가. 니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A와 바꿔쓰기 적절한 거 이런 건 이제 사전적 의미가 되는데 자, 이제 푸는 순서를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 그죠? 1번 먼저 풀고 2번 얘는 나중에 5번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 그죠? 3번 4번 5번 그러면 이제 푸는 순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2, 4, 5, 그 다음에 보기 3점 맨드로 뺀다. 그럼 이제 4, 5등 친구들 이걸 아예 이제 제끼고 풀거나, 내용일치 문제는 문단의 중심을 묻는 경우가 많고, 문맥적 의미는 단어나 문장창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경제 지문은 이 내용일치 형태보다 문맥적인 형태가 많아요. 왜? 문단별로 내용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 무슨 단어, 니은, 무슨 단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내용일치 문제처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얘는 단순하게 단어나 문장을 묻는 게 아니라 문단별로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내용일치 문제처럼 취급해 주시면 되고 자, 경제 지문은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진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빠져요. 왜냐면은 대부분 구조가 어떤 경제적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래프가 예시로 주어지는 게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빤히 아는 거니까 굳이 문제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자, 3점 문제는 이제 그래서 요거 많이 빠지는 거고 보기 3점 문제는 지문의 개념을 단선화 조건으로 그래프를 해석하시려고 되니까 지문의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래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일단은 오늘 정리해주면은 내용일치 문제 유형 구분을 내서 내용일치 문제의 선제를 분석해서 지문을 어떻게 돼 해석하는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순서를 잡으시면은 그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문제 푸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 분배하는 거나 아니면 시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